시댁. 어머, 동서. 내가 좀 늦었지? 내가 요새 일이 좀 바빠서 말이지. 특강도 몇 개 잡혀 있고. 동서가 이거 다 한 거야? 괜히 미안하네. 형님 오셨어요? 형님 다니는 학원에 그렇게 애들이 많다면서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반찬 몇 개 사두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누가 요즘 제사상을 다 차려서 해? 다 사오지. 아무튼 어머니도 며느리 생각 진짜 안 한다니까. 며느리뿐만이 아니지. 자식 생각도 안 하시잖아. 이렇게 널찍한 집을 유산으로 받았음. 팔아서 자식들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여태 여기서 사는 거 보면 몰라. 아유, 정말 너무하다니까. 그래도 아버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두 분이서 여기서 몇십 년을 사셨잖아요. 두 분 사이도 정말 좋으셨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 흔적 남아있는 게 뭐 좋다고. 내가 어머니였음 집 받자마자 바로 팔아서 조그마한 집으로 옮긴 다음에 나머지 돈은 자식들 나눠줬을 거야. 자식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 큰 집에서 혼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실까? 난 당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우리 재현이 곧 중학생 되잖아. 그러면 교육비가 두 배로 뛸 텐데. 남편 나이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권고사직 당할 나이고 나도 학원에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프리랜서 강사고 이때 유산 좀 떼주면 얼마나 숨통 트이고 좋아. 그건 동선에도 마찬가지잖아. 동선에도 유이 고 초등학교 올라갈 텐데 서방님 혼자 돈 벌어오면 너무 빠듯하지 않아? 이 집만 팔아도 10억이 나오고 3분의 1씩만 나눠 가져도 3억씩인데 그 정도 받으면 동서도 숨통 트일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해볼까? 가뜩이나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침울해 하시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끼면서 살면 어떻게든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버님이 어머니 앞으로 남겨주신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판단하시는 게 맞죠. 암튼 동서는 참 속이 좋다니까. 그렇게 살면 거지 돼. 사람이 적당히 계산도 할 줄 알아야지. 1시간 후, 시댁. 아, 허리야.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이제야 앉아보네. 형수님이 힘드시죠? 저랑 형이 좀 거들었어야 되는데 집이 수리할 게 좀 많아서 못 도와드렸네요. 형도 친구 만난다고 가버리고. 그러게 말이다. 아, 고생 많았다. 아유, 집이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이곳저곳 다 고장나네. 집이 오래되긴 했죠. 요즘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되게 튼튼하게 잘 나오던데 어머닌 이사 갈 생각 없으세요? 여긴 넓기도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니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사실 내가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검사를 좀 받으러 갔는데 글쎄 위암 초기라 하더라고. 초기라서 수술 받으면 의외로 쉽게 완치될 수 있다고 그러긴 했는데 기본이 1년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더라고. 네? 어,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셨다고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하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죠. 어머니 혼자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니들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네 말대로 여기서 혼자 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니들한테 도움 요청하기엔 니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도 있다고 하더라. 수술 받고 거기서 회복하면 더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내 나이 또래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좋다고 하더라. 마침 전화해봤는데 자리가 하나 비었다네. 그래서 이 집 팔고 거기 들어갈까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판 돈으로 요양병원에 가시겠단 말씀이세요? 요양병원 달마다 치료비가 장난 아닐 텐데. 그래도 이 집 팔면 돈이 꽤 되니까 그 정도면 평생 거기서 살아도 문제 없겠더라고. 물론 일단 살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머니, 그럼 일단 저랑 같이 병원을 가보세요. 요양병원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신중히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머니 혼자 거기에서 생활하신다니까 걱정이 돼서.
맞아요. 그런 곳 일부는 노인들 학대도 한다고 그러던데 돈은 돈대로 주고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차라리 어머니, 저희가 여기에 들어와 살게요. 아? 너가 여기에 들어와 산다고? 네. 그러면 집 안 팔아도 되고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어차피 위암 초기면 치료 자체가 그렇게 독하진 않을 테니까 제가 케어해 드릴 수 있어요. 집도 크니까 저희 세 식구 와서 살기에도 좋고요. 어머니도 낯선 곳에 사는 거보다야 그 편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다더니. 바쁘긴 하죠. 그래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저랑 남편이 퇴근하면서 번갈아 어머니 봐드릴 수 있고 그 김에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도 볼 수 있잖아요. 아들 학교도 마침 여기 근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서 생각은 어때? 동서도 이게 나을 것 같지 않아? 저희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더 놓일 것 같긴 한데. 그치?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서방님도 괜찮으시죠? 남한테 엄마 맡기는 것보다 그게 낫긴 하죠.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히 괜찮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보살피는 건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어차피 어머니 집 팔아서 요양병원 들어가려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저와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당장 치료비도 들 거고, 나중에 수술비도 필요할 거고, 요양을 때 써야 할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합치면 돈이 꽤 들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메꿀 테니까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집을 너네 명의로 해달라 이 말이냐? 네.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게 어차피 어머니는 이 집 팔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어머니한테 이득이에요. 이 집 팔아서 허구한 날 병원에 돈 퍼주는 거보다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저희 보살핌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동서 서방님 부담도 줄여주는 거고요.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날 모시고 살아준다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재산이니 둘째 애들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도 같고. 저는 어머니 생각에 동의해요. 저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속 사시는 것보단 살던 집에서 치료받고 회복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들 동의한 거죠? 그럼 각서 써주세요. 무슨 각서요? 무슨 각서긴. 우리가 어머니 모신다는 조건으로 이 집 물려받는 거에 동의한다는 각서지. 각서 안 썼다가 나중에 동선애가 지분 있다고 돈 내놓으라 하면 어떡해. 경순이도 참.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네, 무슨 각서를 쓰라 그러니 가족 사이에. 어머니도 참. 가족 사이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저 여기 동의한다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래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튼 형수님,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렇게 어머니 모셔주겠다고 해서 감사해요. 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뜰살뜰 모셔서 꼭 완치 판정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간호학과 졸업생이잖아요. 물론 적성에 안 맞아서 학원 강사하고 있긴 하지만. 감사해요, 형님. 도움 필요하시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됐어. 동서도 애 키우느라 정신 없을 텐데. 어머니, 저희 한번 잘 살아봐요. 그래, 어려운 결정 해줘서 고맙구나. 나도 병원에 있는 거보다야 니들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지. 그날 저녁, 집. 경수가 웬일이래? 선뜻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안 오려고 한 사람이? 형님이 워낙 바빴잖아. 그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 나도 은근 요양병원에 어머니 맡기는 게 걱정됐거든.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대 문제도 있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형이랑도 통화해봤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라. 간만에 장남 역할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도 암 환자 돌보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도 자주 가서 도와드리자. 그래, 그래야지. 그래도 암이 진행이 많이 안 돼서 다행이다. 그래, 요즘 초기 암은 금방 치료한다고 하더라. 나도 신경 많이 쓸게. 2주일 후, 집.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 아직도 연락 안 돼? 형님도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 이사가 내일인데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한데? 어? 엄마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뭐, 뭐라고요? 집주인이 왔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일단 제가 갈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새 집주인이 왔다니?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떤 모르는 사람이 문을 쾅쾅 두드리더니 아직도 짐을 안 빼고 있으면 어쩌냐고 소리를 질렀대. 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일단 가봐야겠어. 같이 가! 3시간 후, 시댁. 밥상 모시고 살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홀라당 팔아버리고 잠적할 수가 있는 거니. 기가 막혀서 정말. 아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거였네. 그렇게 잘 모시고 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집만 팔고 내뺄 수가 있어. 아무리 돈에 눈이 돌았어도 그렇지.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아픈 거 뻔히 아는데 어머니를 여기에 내팽겨놓고 도망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 집주인 말 못 들었어? 명의 변경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부동산에 팔아넘기고 바로 계약금 챙겼다고 하잖아. 애초부터 계획한 거였어. 아유, 좀 알아봤어야 됐는데 당장 엄마 아픈 게 걱정돼서 그저 엄마 보살펴준다는 소리 속아 넘어갔으니 엄마 죄송해요. 저라도 의심해봤어야 됐는데. 아니다. 큰애들 결코 부모 봉양하면서 살 애들 아니란 거 알면서도 나도 혼자 낯선 병원에 갇혀 사는 게 무서워서 모시고 살아준다는 소리 찰석같이 믿은 것 같아. 다 내 탓이다. 일을 어쩌면 좋으니. 아휴, 당장 갈 데가 없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니, 갈 데가 왜 없어요? 저희 집이 있잖아요. 내가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니들 집에서 어떻게 사니? 그 집이 유일하게 받은 유산인데 그걸 홀라당 날려버렸으니 니들도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엄마도 참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엄마 살라고 준 재산인데 그걸 우리가 왜 신경 써요? 저희 집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살기에 많이 좁은 건 아니니까 저희 집에 있으세요. 맞아요. 일단 어머니 건강 회복하는 게 먼저잖아요. 여보, 일단 최대한 빨리 짐 빼줄 이삿집 센터부터 알아봐. 어머니,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낼 옷가지랑 소지품 정도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짐은 어떻게 할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래, 고맙구나. 니들 아니었으면 정말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 다음 날, 집. 어머니는 주무셔? 주무시는 것 같네. 아주버님 회사랑 형님 학원엔 연락해봤어? 어,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완전 계획했다니까. 사기꾼도 이렇게 사기면 못 칠 거야, 아마. 뭐 어떻게 자기 엄마를 버려두고 돈만 홀라당 챙길 수가 있어. 평소에도 돈 밝히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같은 피라는 게 소름 돋을 지경이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겨서 연락 못하는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아까 전화해보니까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 정말 맘먹고 돈만 빼돌린 것 같네. 우린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당신이 선뜻 우리 집에 모시자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젠 정말 나도 정신이 아득하더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그때 우리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야 되나 그런 후회도 들더라고.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예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당해냈겠어? 그래도 아무튼 어머니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자리도 좀 알아봤거든. 아무래도 어머니 치료비랑 수술비 대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집에서 애 보고 엄마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일까지 한다고? 그냥 내가 투잡을 뛸게.
아니야. 당신 투자 파는 거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자책을 하시겠어.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이었다고 하면서 용돈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일단 어머니 마음 최대한 편안하게 드리자. 마음이 편해야 몸도 좋아질 거 아니야. 수술도 당장 한 달 남았잖아. 그래, 고마워 정말.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한 달 후, 병원. 어머니 벌써 수술이 내일이네요. 의사 말이 컨디션도 좋아서 수술 결과도 좋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한숨 주무시고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다, 소영아. 너가 나 살린 거나 다름없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입원하는 동안에도 계속 옆 지켜주고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저도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는 그저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네, 꼭 그렇게 하마. 정말 고맙다. 내 이 은혜 꼭 잊지 않으마. 2주일 후, 집. 어머니, 오랜만에 집 오시니까 좋으시죠? 수술도 잘 끝났다 하고, 이대로 약 잘 먹고 중간중간 치료랑 검사 잘 받으면 완치될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저희 좀만 더 힘내봐요. 다 소영이 너 덕분이다. 자식도 병 걸린 부모 수발 들기 버거워하는데 계속 내 옆에서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어주고 정말 고맙다. 어머니도 참.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힘드셨을 텐데 수술 잘 받아주셔서 제가 고마운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대로 잘 회복만 하세요. 형이랑 형수는 제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까. 관둬라. 그 자식들 이미 자식 취급 안 하기로 맘먹었다. 그래도 돈은 받아와야죠. 엄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홀라당 도둑질한 걸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사실 니들한테 말을 안 한 게 있다. 네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긴 했지만 도저히 양심에 질려서 더 이상은 못 숨기겠구나. 네? 그게 뭔데요? 이거부터 받아라. 이게 뭔데요? 이거 건물 등기부등본 아니에요? 갑자기 웬 건물이에요?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그때 네 아버지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됐는데. 네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도 첫째 애가 재산 욕심이 많으니 분명 유산 가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거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단 소리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하더라고. 안 그러면 나랑 둘째 내가 힘들어질 거라고 말이야. 아무리 큰애들이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죽어가면서까지도 할 얘긴가 싶어서 일단 알았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집 빼돌리는 걸 보니 재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혹시나 니들한테 건물 얘기 바로 하면 걔네들이 또 냄새 맡고 찾아올까 봐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도 니들 나 병원비 내느라 힘들게 사는 거 보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이제는 꼭 말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하니 걔넨 그 돈으로 알아서 잘 살 테고. 그러니까 니들도 이 건물 가져가렴. 내일 날 박는 대로 명의 바꾸자꾸나. 아니 그게 무슨 남은 재산까지 저희 주시면 어머니는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이렇게 큰 재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니들 몫이야. 소영이 너가 정성껏 나 보살피는 거 보고 꼭 이 재산 니들한테 줘야겠다 맘 먹었어. 나야 그동안 월세 받은 게 있으니 그걸로 조그마한 방 얻어서 생활하면 된다. 그동안 나 모시느라 고생 많았으니 니들도 이 재산 받아서 여유롭게 살렴. 우리 손주도 곧 초등학생 되잖니. 그럼 돈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요. 저 이런 거 바라고 어머니 모신 거 아니에요. 글쎄 받으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어디서 사기당해서 뺏길지 누가 아니? 나도 이제 늙었어. 그냥 있는 돈으로 남은 여생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렴.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6개월 후, 집. 어머니,
저 오늘 건물에 좀 들렀다 오려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302호 계약하고 싶단 사람이 있어서요. 학원을 차릴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 학원 들어오면 좋긴 하지. 그래, 그럼 저녁 먹고 들어올 거니? 그냥 건물만 보여주고 계약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아니면 그냥 올 거라 저녁 전엔 올 것 같아요. 남편도 오늘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예 이참에 같이 가실래요? 갔다가 저랑 저녁 먹고 들어와요. 그것도 좋겠구나.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 그럼 1시간 뒤에 출발할게요. 2시간 후, 건물. 그래도 바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 저기 중개인 아주머니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형, 형님? 동사?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어머, 가족 사이세요? 이분이 학원 차리시겠다는 분인데, 여기 두 분이 건물주시고요. 가족 사이신데 모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건물주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로또라도 맞은 거야? 어머니가 말씀해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건물주 됐냐는 소리뿐이냐?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도 그때 사정이 다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정말 건물주라뇨? 그게 무슨,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다. 내가 둘째니한테 줬고. 뭐라고요? 아니, 그 아파트가 유일한 유산 아니었어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니들이 나한테서 아파트 뺏어가려고 친 거짓말보단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질러? 아무튼 이 건물 보러 온 거면 저흰 별로 계약하고 싶지 않네요. 저흰 그만 가볼게요. 아니 어딜 가? 말은 다 하고 가야지. 동서, 동서 설마 다 알고 그런 거야? 이렇게 큰 재산 숨겨져 있는 거 알고 여태까지 숨긴 거냐고.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돈에 욕심 없다더니 순 거짓말이었구나?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휴대폰 번호 다 바꾸고 직장도 관두면서까지 잠적했잖아. 근데 무슨 수로 당신을 찾아 사기꾼으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가요. 그래, 가자꾸나. 동서, 거기서! 동서! 다음 날, 집. 여긴 무슨 일이죠? 아직 여기 사는구나. 다행이네. 혹시라도 이사 갔을까봐 노심초사했잖아. 여보, 들어와.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절은 무슨. 니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라. 어머니, 그때 일은 죄송했어요. 저희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빚이 좀 있어서 급하게 갚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사실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거든요.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사업 차렸는데 쫄딱 망해서 당장 빚 안 갚으면 어머니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쫓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동서,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래, 우리도 그동안 힘들었어. 힘든 거 좋아하시네. 회사에 물어보니까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다 하던데. 사업한다고 떵떵거리면서 관뒀다면서 어디서 거짓말을 쳐. 아니, 그게 솔직히 그거나 똑같아. 거기 더 있어봤자 권고사직 당했을걸. 요즘 대기업 40대 중반만 돼도 어떻게든 해고하려 하거든. 그 전에 사업으로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시작한 건데 빚은 빚대로 잔뜩 불어나 있고 사업은 망하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나 좀 이해해 주라. 어? 맞아요.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저 정말 일부러 그러려던 거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게 살고 있다니까요. 글쎄요. 힘들게 살고 있다던 분들이 학원 차릴 생각을 해요. 저희 건물 임대료 꽤 비싼데 그 정도 감당할 능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하긴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남았겠죠. 그것도 마지막 보루로 한 거야.
아무래도 남편은 사업으로 성공하긴 그른 것 같아서 내가 차리기로 한 거야. 어쨌든 어머니, 상황 설명 다 했으니까 저희한테도 그 재산 떼어주셔야죠. 뭘 떼어달란 거냐? 당연히 건물 지분이죠. 알아보니까 그 건물 30억은 넘던데 저희도 자식인데 어느 정도 지분을 떼어주셔야죠. 동선애가 다 가져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결국 이럴 목적으로 온 거구나. 형수님, 참 철판도 두껍네요. 형도 마찬가지야.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와.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유산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야지. 안 그래? 어머니, 저희가 집 맘대로 판 건 죄송한데요. 그래도 건물 갖고 계셨으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숨기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치면 니들이 들고 튄 10억도 둘째 목도 있지 않니? 애초에 니들이나 모시겠다 해서 그 집을 준 건데 약속 지킨 게 없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건물 지분을 달라고? 당치도 않는 소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도 계산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정 그러면 니들이 들고 간 10억부터 내놔라. 그러고 나서 정산을 해야지. 그중 절반은 이미 사업 자금이랑 빚 갚는데 날렸어요. 5억도 간신히 남은 거라고요. 어차피 건물이 더 비싸잖아요. 저희한테 더 떼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니들 뭘 믿고 돈을 더 떼주냐? 떼어주면 바로 자식 노릇 안 하고 잠적할 수도 있잖니. 그럼 5억이라도 입금해라. 어차피 건물도 팔 생각이었으니까 건물 판 돈이랑 합쳐서 공평하게 나눠주마. 정말 그럼 저희가 5억 입금하면 건물 판 돈 절반 떼어주시는 거세요? 그럼 저희도 나쁠 건 없죠. 그렇게 하면 공평하고 좋죠. 그럼 그렇게 해요. 내일 중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반 떼어주시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공평한 걸 좋아하니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야 둘째는 귀찮게도 안 할 거 아니냐? 어머니도 참. 제가 언제 동서애를 귀찮게 했다 그래요. 부모 유산 자식들끼리 반반 나누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다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할 일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라니까요. 이래야 가족끼리 기분 좋게 왕래하고 그러죠. 돈 들고 잠적할 뿐이야 소린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서방님. 저희가 죄송하다고 아까도 사정 다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저희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진짜 돈 들고 튈 작정이었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지. 나 좀 믿어줘라. 5억도 입금한다 하잖아.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5억 바로 입금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래. 들어왔구나. 건물은 언제쯤 팔릴 것 같으세요? 저희가 돈이 좀 급하긴 하거든요. 그럼 이따가 집에 한번 들르거라. 한 저녁 6시쯤 오면 되겠구나. 아, 네, 그럴게요. 그럼 이따 봬요. 그날 저녁, 집. 동서, 나왔어. 저녁 먹을 때쯤에 오라 하셔서 음식 해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네? 밥은 댁 가서 드셔야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잖아요? 어?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였는데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동서 기분 안 좋구나. 왜? 재산 뺏기는 것 같아서 싫어?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유산은 자식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제가 왜 재산을 뺏겨요? 이미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한 말 못 들었어?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로 했잖아. 그래서 5억도 어머니께 입금했고 어머니도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잖아. 재산 배분 다시 한다고. 재산 배분은 네가 5억 보낸 걸로 다 됐는데 혹시나 딴소리 할까 봐 부른 거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어머니가 5억 입금해야 절반으로 나눠줄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5억 보낸 거고요. 근데 무슨 재산 배분이 다 돼요? 그럼 건물 지분을 안 주시겠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줘? 이미 10억의 가족연 다 끄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뭐? 아니, 말이 다르잖아.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이 쟤네들이 무슨 말 했어요? 내가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이게 공평한 거다. 애초에 니들이 각서를 어기지 않았니?
니들이 10억 집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나 모시기로 했는데 10억은 니들이 다 가져가고 둘째 애들이 나 병간호하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러니 적어도 그중 5억은 둘째 애들 몫이지. 그리고 건물은 애초에 네 아버지가 나한테 넘긴 거고 유언 자체에 니들 나눠달란 말은 없었으니까 온전히 내 소유 아니냐? 내 거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맞잖아. 아니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유산이잖아요. 법적으로 유산은 자식들끼리 동등하게 나눠 갖기로 돼 있어요. 저희도 다 알아보고 온 거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봤는데 이미 각서 내용 어기고 돈 들고 튄 자식한테까지 공정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하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애초에 건물이랑 집이랑 다 처음부터 남편이랑 공동명의였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유산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유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니들이 먼저 사기를 치고 날랐기 때문에 니들이 소송 걸어도 이길 확률은 별로 없다 하던데 애초에 유류분 반환 소송 자체가 이기기 힘든 소송인 건 알고 있지. 알아볼 거면 좀 제대로 알아보지 그랬니?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어제랑 말이 다르잖아요. 난 말 다르게 한 거 없다. 니들이 김치국을 사발로 마신 거지. 그럼 5억이라도 주세요. 애초에 5억 주는 대신에 건물 지분 떼줘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동서도 들었잖아. 안 그래? 글쎄요. 증거 있나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각서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눈다고 했지. 건물 지분 떼준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그 돈은 형님이 뺏어간 어머니 치료비, 병원비 돌려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여보, 당신이 무슨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5억이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소송 겁니다. 아픈 엄마 버려두고 잠적해놓고선 오랜만에 와서 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재산 얘기부터 꺼낸 주제에 이제 소송 건다고 협박을 해? 얼마든지 해라. 난 걸릴 거 하나도 없다. 그때 형수님이 쓰신 그 각서 제가 혹시 몰라서 스캔 떠났거든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기가 막혀. 그래요. 정 이렇게 나오면 법으로 우리 권리 보호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아요. 네,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 뭐라고요? 저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고요? 아니, 전화할 땐 분명히 소송 걸어볼 만하다 했잖아요. 전화상으로는 먼저 약속 어기고 아파트값 들고 잠적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불리한데요. 이렇게 각서로 남아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족들끼리 좋게 합의 보는 게 나아요. 아니,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소송해봤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합의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소송 걸겠다고 큰 소리랑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이제 와서 합의를 하라니. 5억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당신은 그러게 왜 쓸데없이 각서를 쓰게 해서 그래. 그것만 없었어도 괜찮았잖아. 혹시나 명의 넘겨주겠다고 딴소리 할까 봐 그랬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거든. 왜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버려갖고 이사나를 만들어?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요. 얼른 가서 해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네.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럴 것 같았으면 5억 안 남겨줬지. 괜히 돈 좀 더 받아보려다가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집. 저희 집에 되게 자주 오시네요? 이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하는데요. 동서. 가족 사이에 너무 까칠하게 굴고 그러지 마. 어머니, 저희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너무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만도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어머니 건강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셔서 안심이기도 했고요. 저, 어머니, 어머니 입장에선 저희가 못마땅하겠지만 저희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동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잖아.
우리 아들 중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돼서 돈 들어갈 때 천진데 하필이면 남편이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잠적하게 된 거야. 동서한텐 미안하게 생각해.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황당하실지 아는데요. 저희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 사이에 돈으로 사이 나빠지고 그러는 거 서방님도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글쎄요. 돈으로 가족 연 끊게 만들었던 게 누구더라? 애초에 10억 들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연 끊을 정도의 관계면 가족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계산 확실히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나 진짜 힘들었다니까. 어머니,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5억이라도 주세요. 네? 그거 없으면 저희 당장 월세도 못 낸다고요. 저희 둘 다 돈 못 번지 꽤 됐어요. 저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손주도 같이 사는데 손주 굶는 꼴을 보셔야겠어요? 이젠 하다 네 자식까지 앞세워서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 버리고 도망갈 때부터 난 너네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남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부탁하지 말고. 아, 어머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5억이 저희 전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 니들도 내 전 재산이 그 아파트 한 채라는 걸 알면서도 몰래 팔아서 잠적한 거 아니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얼른 썩 꺼지거라. 어머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네? 아직 안 나간다 이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뭘 뿌리신 거예요? 오, 이거 걸레밥물 아니야. 어떻게 이걸 저희한테 뿌리세요? 니들이 정 안 나가길래 뿌렸다. 더 맞고 싶은 거기 그대로 있던지. 일단 나가자.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은 없어. 난 남남이랑 오래 대화 안 한다. 썩 나가. 더 뿌려주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얼른 문 열어. 어? 문 이미 열어뒀으니 그냥 나가면 돼요. 동서. 이렇게 재산 독차지해서 신났나 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벌 받아. 글쎄요. 벌 받는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또 물 뿌리려고 하는데 날도 더운데 한 번 더 맞으실래요? 간다니까. 여보, 얼른 가자. 잠시 후. 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손을 바들바들 떠시던데. 저게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이 정말 맞나 싶어서 그랬지.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을 아들이라 생각하며 키웠는지, 어떻게 저런 여우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의지하며 아파트를 내줬는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랬다. 뻔뻔하게 건물 지분 달라 할 줄은 또 예상 못했는데 그냥 저희를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긴 하네. 이제 가족이라고 봐줄 거 없다.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돈 요구하면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자꾸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저 인간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질리네요. 6개월 후, 건물. 동서! 여긴 어쩐 일이에요? 다신 찾아오지 말라 했을 텐데. 동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진짜 너무 살기가 힘들어. 어? 남편이 돈 많은 여자랑 바람나고 나한테 빚 잔뜩 떠넘기고 잠적했어. 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내가 메꿔보려 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월세집에서도 쫓겨나서 당장 갈 곳도 없어서 이제 갓 중학생 된 우리 아들이랑 숙박업소에서 지낸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월세 보증금만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나 말고 우리 아들 얼굴 봐서라도. 제발 살려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가족연 끊기로 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도와달래요? 동서밖에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래. 동서도 알잖아. 나 친구도 가족도 없는 거. 월세집 구할 돈만 빌려주면 그 뒤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냥 돈으로 드리기엔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빌려달라 할 것 같으니까 저희 건물에서 일하세요, 그럼. 일? 무슨 일? 마침 청소 아주머니가 그만두셨거든요.
청소하시고 돈 받아 가세요. 여기 1층에 작은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묵으시고요. 그럼 됐죠? 나보고 청소를 하란 말이야? 그것도 동서 건물 청소를? 왜? 싫으세요? 살기 힘들다고 하더니 아직 살만하신가 보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아, 뭐 싫음 말고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이미 하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열심히 할게. 그럼 그러세요. 혹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면 바로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꿍꿍이라니 그런 거 없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고마워, 동서. 나 정말 열심히 할게. 6개월 후. 그 뒤로 형님은 정말 건물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남편과 함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지켜봤지만 정말 생기가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조카도 형님이랑 같이 1층 쪽방으로 나온 데서 살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정말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이 형님 앞으로 빚을 잔뜩 지고 여자와 바람까지나 잠적했고 형님이 혹여나 그 빚이 아들에게 넘어갈까 다 갚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를 버리고 10억을 가지고 잠적한 짓이 용서받을 순 없지만 괜히 부모 잘못으로 힘들게 사는 조카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조카한테라도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남편과 상의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계시고 이대로라면 완치판 정도 무리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더위 도움이 필요 없다며 혼자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같이 사는 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갑자기 가신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혼자 있는 삶을 즐기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어요. 지금은 연락도 자주 하고 댁에도 자주 놀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건물 2층에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단골 손님도 꽤 있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대로 저희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